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슬프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내가 20대를 이 음치에서 보내는데 아이고 속상해.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밝혀내야 해서 응? 쉬운 몇 살이야? 쉬운 6살에 동대를 가서 이 짓을 하고 있고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어쨌든 내가 죽기 전에 동학농민 전봉준이 나타나가지고 경화선사를 밝힐 수 있어서 좋은데 내가 그대로 병이 들었어. 이게 너무 아파. 에이 어쩐단 말이냐. 자, 제123장 제1차 봉기 전주성 함락. 그죠? 1차 봉기 전주성. 동학농민 1차 봉기는 보고간민, 관민상화. 아까 했죠? 관민상화. 관과 민이 서로 잘 조화롭게를 이루자 해서 전주성에서 그 누가 송희옥이가 꿈을 꿨죠. 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하였지만 고부 빌란이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더 큰 봉기로 이어진 것은 어떤 놈 때문에? 안핵사로 온 누구? 이용태란 놈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안핵사 이용태가 박원명의 수습책들을 다 무시. 그래도 박원명이는 이제 그 고부군수로 와가지고 뭐라 해보려고 했어요. 안핵사 이용태가 다 망쳐먹은 거죠. 주모자들을 색출하면서 동비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주모자를 색출하여 쳐버렸다. 뿐만 아니라 밀란의 동학교도가 다수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관한 동학교도들까지도 탄압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고부매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무장의 손아중과 태인의 김계남까지도 덤벼. 응?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뒤집어 엎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씨. 그래가지고 고부밀란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무장의 손아중과 태인의 김계란까지도 호응을 해서 유교적 이념인 보고간민을 (1894년 3월 21일) 손아중의 거점인 무장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학농민의 시작이었으니 전봉준은 봉기 당시 무장 포기문을 발표하여 농민 거병의 목적이 보고간민임을 밝혔다. 이것은 우리 임금은 선정을 펼칠 자질이 있으나 고종황제가 선정을 펼칠 자질이 있다. 그런데 신하들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탐과 노리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지 우리 임금님은 선정을 펼칠 자질이 있더라. 참 이쁜 말을 쓰고 계셔요.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도탄에 빠져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 탐과 노리는 놈들 때문에 농민군은 이를 바로잡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허기사 사실은 경호선사 아버지도 이 탐과 노리들 때문에 죽었고 전봉준 장군 아버지도 탐과 노리들 때문에 죽었어요. 유교적 이념인 보고간민을 기치로 1차적으로는 전라도의 탐과 놀이를 축출하고 나아가 중앙의 정치개혁을 요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은 밀란의 지역성을 넘어선 것 조선의 왕조의 안위를 위한 거국운동으로 이어왔으니 이리하여 성난 농민군은 무장에서 고부 백산을 거쳐 황토연 전수 장성의 황룡총 전투까지 승리를 거둔 후 4월 27일에는 가면이 있는 전주성까지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막 그냥 밀고 들어갔죠. 하지만 포교문에도 드러나듯이 전봉준은 패정의 근원은 탐과 놀이들로만 보았을 뿐 조선왕조를 정복할 생각은 영도 없었더라 이런 얘기야. 이에 지방군과는 싸우되 조토사로서 국왕이 보낸 홍계운의 경군과는 전투를 회피하였어요. 왜냐? 나라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경군이야. 경군은 뭐죠? 이 경은 서울 경자니까 홍계운이 왔는데 경군이 와서 경군하고는 안 싸우려고 피해요. 그런데 도리어 이 홍계운 놈이 또 지랄을 해요. 국왕의 백성들을 탄압해 경기전까지 파괴해. 미쳤나 봐. 이 경기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경기전이 뭐예요? 조선왕조의 그 태조 이성계에 그 있어요. 나는 경기전에 가서 맨날 소꿉장난 안 하고 놀았다니까. 경기전에 가면 그 마치 그 뭐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여기 있잖아요. 탑골공원처럼 노인들도 많이 와 있고 그 사당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경기전이 뭐 조선왕조랑 관계됐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어쨌든 경기전에 가서 많이 놀라고 경기전 옆에 풍남문이 있어요. 풍남문 또 옆에 전주 가명이 있어요. 거기 남부시장이 또 있죠. 우리 집은 미원탑 쪽에 있었고요. 거기서 거기야. 다 걸어 다녀. 그래서 그 경기전을 파괴한다고 엄포를 하니까 홍계원을 비판하는 거죠. 미쳤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전봉준이었기에 전투 과정에서 당연히 농민군의 희생이 컸던 것이다. 정부가 청나라의 농민군을 집약할 군대의 파견을 요청했음을 알자 농민군은 청나라에 그걸 요청하니까 5월 8일 전주 화약을 맺고 철병을 해줘요. 그래, 그러면 잘해라. 그래서 청나라를 그 농민군 저기 오지 못하게끔 했어. 그리고 화약을 맺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진 거죠. 화약의 조건은 뭐예요? 농민군을 해산하고 정부는 패전계약안을 다 들어줘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탐관오리들을 다 색출해내고 시정해달라는 얘기죠. 정부는 이들의 패전계약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패전계약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 농민군의 요구는 삼정의 조세제도를 개혁해달라. 삼정의 분란, 전정, 군정, 환국이죠. 조세제도가 너무 강해. 하고 외국 상인의 상거래를 계양장으로 한정해라.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러니까 인천이나 이런 데서만 해야지 외국 상거래가 막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체포된 동학 농민들을 석방해달라. 그리고 대원군의 섭정을 시행하라. 대원군을 좀 밀어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이었으나 또한 전라도 지역의 치안과 행정의 마비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은 전봉군과 협의해서 전라도 53개 군현의 농민군 지도자가 읍정을 시행하는 집강소를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학군하고 그 저기를 하는 화약을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농민군 지도자가 그 읍정을 시행하는 집강소를 설치라고 했죠. 이 집강소는 내내 뭐예요? 동학의 그 저기 뭐죠? 조직단이에요. 조직체. 그래서 집강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과 민이 서로 화합해서 하자라는 이제 그걸 관민상화 아까 말했잖아요. 관민상화의 정치를 원한 거죠. 그걸 꿈꾸면서 집강소가 잠깐 세워져요. 집강소를 통해 동학 농민군들은 지역의 봉건정 신분 질서와 지주제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왜?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집강소를 통한 민주적 개혁은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주었어요. 오래볼까? 이때 전봉준은 금고 원평을 근거로 전라 우도를, 김계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 좌도를 허용하였다. 이때 전봉준은 관과 민이 서로 합하는 관민상화 아까 했죠? 를 전제로 지역자 차원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보고관민을 실현하려 했지만 문자 안 썼네. 실현하려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나요? 안 되나? 잘 안 되죠. 조선왕조의 전복까지 생각하던 김계남이가 문제예요. 김계남이는 그 성질이 괄괄하고 그 배포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욕! 꿈이라기보다는 야욕이 많아가지고 전봉준하고 그 많이 대립이 됐다고 하죠. 예. 김계남은 의견이 달리 접강소의 설치를 거부하는 남원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바로 재봉기를 준비했어요. 이까짓 거 해갖고 이게 사탕발림으로 할 게 아니라 전복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봉준하고 사이가 벌어지죠. 제1차 농민봉기는 황토현 전투, 황명충 전투, 전주성 전령으로 이어갔고 안핵사 이용태는 전봉준이 군세를 해산한 후 난민 토벌을 명분으로 삼아 온갖 악행을 자행. 전봉준이 군사를 해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난민 토벌을 명분으로 삼아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백성들을 계속 잡아가요. 뭐라고? 동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미친. 그러니까 이 안핵사 이용택이 이놈이 그 동학농민을 더 발발시키게 되는 원인을 만드는 장본인 거기에 하나 끼어 있어요. 에이.
한편 고부 봉기 해산 후에 전봉준은 무장현의 종학대접주 선하준과 대인의 김계남, 원평의 김덕명 등 전라도 남적계 주요 인물들을 모두 설득해서 손을 잡자 그랬어요. 따로 놀지 말고. 3월 20일 부장에 모인 4,000명의 군일봉 농민군이 일제히 일어나니 타막한 관리를 제거하여 나라의 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외치며 이 거사의 목적임을 밝히는 창의문을 선포하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무장을 출발한 농민군은 곧장 고부로 쳐들어가서 고부성을 점령했고, 이제 고부선, 황토현 뭐 이렇게 쭉 이어가죠. 3월 25일 이후에는 주변 고을 농민군들이 사방에서 죽창을 들고 자진해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산 전투 때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앉으면 그 죽창만 들고 있으니까 죽창 갈죠, 죽창. 그들이 서면 온 산이 흰 옷 입은 사람으로 덮인 백산이 되고 또 앉으면 손에 준 죽창이 빽빽하였으므로 죽산이라고 말이 생겨났다. 제1차 농민봉교는 전라도는 농민군은 백산에서 4대 강령과 일반 백성과 하급거리들에게 동참을 권하는 경문을 발표한 후 3월 26일은 전주를 향해 진격했더라 이런 말이죠. 전라감사 김문현은 감령군과 보부상패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고부로 출동시키고 조정에서는 홍계운을 장혜영 병명 800명과 신식 무기를 줘갖고 전함을 태워가지고 군산항에 파견했어요. 이게 막 그냥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4월 초에 감령군과 보부상군은 고부로 진격해왔으니, 그러니까 이 고부에 조병갑이라는 놈이 1차고 안핵사 이용태가 2차고 그놈들이 다 원인 제공자들이요. 전봉준과 경호선사를 죽게 한. 농민군은 이들을 정읍군 덕천면의 황토현으로 유인하여 4월 6일 밤부터 4월 7일 새벽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황토현 전투에 승리를 이루죠. 이것이 농민군이 처음으로 강군과 붙어서 큰 승리를 이루는 황토현 전투였더라. 홍계운이 이끄는 800명의 경군은 피했었죠. 전봉준이 피했다 했죠. 전주성에 입성한 것은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둔 4월 7일이었다. 농민군은 이세에 들린 그런 전주성에 틀어박혀 정부의 중원군을 요청하고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여 폭도를 진압하고자 제안했으니 이 홍계운이 또 문제예요. 중원군을 보내겠다는 정부 측의 전가를 받고 홍계운이 전주성을 나선 것은 4월 18일이었다. 그는 4월 24일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300명의 선벌대를 보내기도 하였으니 장성으로 파견된 선발대는 황룡강 유역에서 농민군과 맞닥뜨렸어요. 그래도 농민군이 이겨. 경군은 지방군인 전라 감영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겨우 재래식 무기로 일부만 무장하지 버린 농민군은 경군을 에워싸고 대나무를 엮어 만든 장태를 굴려서 총알을 박으며 물밀듯 전진해요. 와, 장태 알죠? 장태. 대나무로 엮고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거를 막 밀으면 굴러가요. 그게. 그것을 내내 그 우금치에서도 사용을 해요. 시천주 초화정, 시천주 초화정 해가면서 그걸 물밀듯이 밀고 내려갔어. 그래서 경군을 물리쳐갖고 이 황룡강 전투에서도 이겨요. 이리하여 농민군은 광군에 맞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둬 황토현 전투, 황룡강 전투, 그리고 야포를 신식 무대로 노획했어요. 그것들을 무기들을 다 노획해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동학군도 이제 그 무기가 있어요. 이때 고부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밀고 올라가. 황룡강 전투의 승리로 사기가 높아진 농민군은 다시 북상하여 정읍, 태안이다. 잘못 써서. 태인은 어디요? 태안은 충청남도 태안반도고 여기는 태인이야. 정읍, 태인, 원평. 원평을 점령하고 마침내 4월 27일은 별다른 저항 없이 전주성에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호남 제1의 성인 전주성을 입성하니까 그 전주성 도직강을 그래서 송희옥이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잖아요. 농민 전쟁의 전 과정을 통해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죠. 그 이후부터 전주 화약을 맺고 나니까 그 뒤부터 다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와, 전주성이다. 드디어 입성이다. 와 하고 다 밀려 들어가죠. 그래서
승리의 함성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기쁨에 넘치는 동학군들은 스스로 자축해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들으려 우리가 전주성에 입성했구나. 그리고 목놓아 치며 만세를 불렀어. 만세! 전봉준 장군님 만세! 동양 농민에서 와서는 사절 조선에게 탐과 놀이들의 행포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무슨 나라를 전복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군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저기가 됐죠. 이때 경주에서 최재우가 농민들의 마음을 읽는 민족 종교인 동학을 창시했더라 이 말이에요. 최재우 아시죠? 최재우는 1860년에 이 동학을 세워요.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굳이 이름 지은 것은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죠. 천주교는 서학이잖아요. 그래서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세운 건데 공교롭게 동학이라는 체제를 이용해서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거죠. 동학과는 상관이 없어요. 1860년 천주교에 대항하여 최재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인 인내천 사상. 인내천 알죠?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상을 기본 교리로 삼아 사회적 태별을 반대하는 동학을 창시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평등을 주장한 동학. 이런 동학은 평등 사회를 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좋지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는데 누가 안 좋아. 이 조정은 동학이 세상을 속여갖고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혹세무민. 혹세는 세상을 혹하게 유혹하게 만들어서 무민.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이유로 최재우를 처형하고 최재우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 운동을 하죠. 그래서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계속 농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그 아들 최시영이 2대 교주가 되지요. 3대 교주는 또 손병희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동학이 지금도 동학이 있어요. 수은회관 여기 어디야? 그 인사동 가면 수은회관 있죠. 그러던 중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사건이 전라북도 고구에서 발생했는데 이름이 동학농민이야. 전라도는 곡창지대로서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매우 심했어요. 특히 고부는 생선도 많이 나 토지가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한 전라도 고부에서는 군수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행포가 매우 심했죠. 왜냐하면 그 고부를 서로 두르려고 그래요. 삥땅이 많이 생기니까. 조병갑은 일본 농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저수지인 멀쩡한 만석부를 부셔 돈 걷어.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부역을 시켜 다시사토록의 백성들을 혹사시켰고 그 저수지의 물을 세금으로 내래요. 언제는 그냥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세금을 붙여가지고 강제로 주세를 거두어들여서 자기 재산을 막 불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를 견디다 못한 농민군은 1893년 1월 전봉준을 지도자로 이놈이 다시 1월 9일 날 오는 바람에 1월 10일 날 하게 된 거죠. 몰락한 양반 출신인 전봉준이 전라도 고부 인근의 농민들에게 사발통물을 돌려 봉기를 계약했어요. 1894년 1월 전봉준이 농민 1000여 명과 함께 고부 말목장터에서 관할을 습격하였는데 조병갑은 이미 도망가고 없더라. 이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이 다 풀어졌고 횡포를 일삼던 아전들을 처벌했어. 이놈들 아전놈들 관아의 곡식을 다 창고를 풀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줬다. 또한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부도 가서 허물려고 갔는데 사실은 꽁꽁 얼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만석부를 허물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다 있어요. 동학농민이 발발하게 된 동기들이 다 이 고부에서 일어난 거죠. 조병가고 행포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계기가 된 고부농민봉기였어요. 이름은 고부에서는 그냥 농민봉기라고 이름을 붙였어. 단순하게 그냥 고부라는 곳에서 일으킨 봉기더라 했는데 그게 시초가 된 거죠. 이렇게 동학농민의 첫 시작은 단순한 농민봉기였을 뿐이야. 그런데 이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려온 안핵사 이용태란 놈이 다시 그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을 동학교도라고 해서 동비라 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그 제목을 그 가족까지 다 체포를 해버리니까 농민군이 분노를 해가지고 다시 거세져가지고 동학이 신분 질서를 어지럽혀서 눈에 가시였던 차에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동학이라고 다 해봤자 동학교도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름이 동학교도라서 동학교도들을 잡아당기니까 동학이
신분질서를 어지럽힌 눈의 가시였었어요. 생각하기에도 동학이 이제 그 탕관우들을 볼 때도. 근데 그냥 농민 봉기를 이뤄내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세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러자 안핵사 이용태는 그 원인을 동학노들이 선봉한 것처럼 꾸며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동학교도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해 3월 농민들에 의해서 동학교도들까지 합세한 봉기가 다시 일어나. 이제 동학교도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동학교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죄 없는. 그 불길은 흥덕, 고창, 부안, 금구, 태인 다 철러도요.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농민 봉기는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을 지휘부로 하는 동학농민군은 정읍의 황토현, 그리고 장성의 황영톤에서도 경군과 격전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가? 좋다.